안녕하세요, 태길남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 공립학교 임용시험에 대해선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비교적 사립학교 임용시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못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사립학교 임용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사립학교 어디까지 알고 있니? 라는 영상에 이어 사립학교와 관련된 두 번째 영상인데요. 공립학교 임용시험과 같은 듯 또 다른 이 사립학교 임용시험 과연 어떤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립학교 임용시험의 공고를 확인하는 방법. 어떻게 공고를 확인하는지. 그죠? 두 번째, 사립학교에 서류를 접수하고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사항. 그리고 마지막, 사립학교의 면접, 수업 실험과 면접으로 이루어지는 사립학교의 2차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사립학교 교원 채용은 시도교육청 위탁의 경우도 있고 학교 자체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도교육청 위탁의 경우는 시험 공고를 확인하고 1차 시험을 치르고 하는 과정들은 어떻죠? 공립과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이제 위탁 시험을 쳤고 이제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사립학교 2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자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전반적으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립학교 시험의 공고문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저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립학교 시험을 좀 많이 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한 10번 정도 쳤거든요. 저보다 많이 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그렇게 적게 쳤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영거푸 공립학교 시험에 미끄러지면서 이제 공립학교는 내 길이 아닌가, 이래서 사립학교를 응시하고자 했고, 오히려 그 당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학교 저 학교, 이 지역 저 지역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정착해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립학교가 오히려 나에게 더 맞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 이제 사립학교를 가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어떤 학교가 교원을 채용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게 없었던 거죠. 이걸 어디 물어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되게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했던 방법은 한국특수교육청년합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국 특수학교 리스트가 180개에 달하는 이 특수학교 리스트가 쫙 나 있어요. 그리고 학교 이름, 학교 전화번호와 함께 학교 주소, 그리고 중요한 학교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사립학교 채용 공고가 집중되는 시기가 있어요. 11월 말에서 12월 1월까지 이제 정규직 채용 공고가 나오게 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특히 관심 있어 하는 사립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과연 정규직 채용을 하는지, 그죠? 채용을 한다면 그 공고문의 내용들은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학교 홈페이지도 가봤더니 11월 24일인가 그쯤에 정규직 채용 공고가 또 났더라고요. 보면서 옛날 생각도 났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시기 이제 채용 공고가 집중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어 하시는 그런 사립학교가 있다면 지금쯤 공고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급의 정규직 채용 공고도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건 특수교육 청년합회에서는 자료가 볼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특수교사를 꿈꾸며 카페에 구인란이 있어요. 구인란에 가시면 이제 정규라고 검색란에다가 정규라고 치면 정규직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급의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정규직 교사, 사립학교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정규직 교사 채용 공고는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립학교 서류 및 1차 시험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공고도 확인했어요. 어떻게 치러지는구나 이제 알게 됐고 했으니 이제 서류를 준비하고 1차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1차 시험을 치르고 나서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곳도 있고요. 또는 이제 서류를 다 제출하고 나서 이제 1차 시험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각각 그 학교의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날짜에 맞게, 양식에 맞게 자료를 준비하는 거고, 또 여기서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시는, 좀 어려워하시는 한국사 시험을 요구하는 사립학교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사 시험에 계속 이제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임용 시험을 치지 못했던 분들은
그래도 특수교육학에 대한 공부, 면접이나 수업 실현에 대한 준비는 좀 됐다 이런 분들은 한번 사립학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교사 자격증의 그 교과, 그 자격 요건을 제외하고는 어떤 자격증이 없으면 지원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보다 많은 분들께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공립의 경우는 간단하죠. 웹에 접근해서 여러분들의 이름과 주소, 교원 자격증 번호, 한국사 번호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사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제공하는 그 양식에 맞게 내용들을 작성해서 프린트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인까지 해서 이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하든지 또는 직접 제출하든지 해서 그렇게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립학교 시험의 경우는 경기도교육청이 자기 성장소개서 그런 것들을 내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사항인데 사립학교는 거의 대부분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왜 요구할까요? 사립학교에서 왜 그 사람의 소개서를 보고 싶어 할까요?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립학교는 한번 채용되게 되면 1년, 2년이 아니에요. 나이에 따라서 10년, 20년, 경우에 따라서 30년 동안 근무해야 되는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후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자기소개서에 근거해서 면접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거는 세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었거든요. 공립보다 이 서류가 굉장히 복잡해요.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한에 지켜서 양식에 맞춰서 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너무 이제 제출할 내용이 많잖아요. 아주 꼼꼼하게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출 날이 매월 며칠 오후 5시까지였는데 5시 10분에 그 학교에 도착한 거예요. 직원들이 다 퇴근했고 결국엔 제출을 못하고 응시를 못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한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짜와 시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까 하는데요. 최근에 어떤 지인분이 이제 사립학교에 응시했다. 그래서 내가 쓴 자기소개서 한번 봐줄 수 있냐라고 해서 제가 봐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이 나쁘지 않았어요. 무난했고 특이한 사항 없었는데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제가 발견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 자기소개서에 다른 학교 이름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 학교 저 학교 여러 사립학교를 준비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 에피소드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실 텐데요. 그렇죠.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때 그 학교 이름만 바꾸어서 제출하시는 분들께 계실 텐데요.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A 학교에 제출하면서 B 학교에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문구가 있다. 제가 볼 땐 그 필기시험 아무리 잘 쳐도 합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글에서 단축키 컨트롤 F 아시나요? 컨트롤 F. 이제 뭔가를 찾고 그 내용을 바꾸는 건데요. 그 학교 이름을 넣어서 반드시 몇 번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치명적인 실수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기소개서에 그 학교에 대한 애정을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학교의 교훈을 넣었거든요. 그 학교의 교훈을 자기소개서 뒷부분에 넣으면서 나의 교직관도 이 학교의 교훈과 비슷합니다. 나의 교직관과 너무 닮아있는 이 학교, 여기서 열심히 일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자, 이제 서류도 준비했겠다. 필기시험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제 사립학교 필기시험이라 해서 공립학교와 굉장히 다른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학과 전공, 그 내용, 교육과정, 교육법까지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쳤던 사립학교 시험들을 보면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채용이 되게 되면 오는 3월부터 바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피상적이고 지나치게 이론적인 어떤 논문에 있는 내용을 묻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당신이 어떻게 수행할 것인데 또는 그렇게 만나는 아이들, 실제적인 중재 방안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납니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해왔던 교육학과 전공에 대한 내용들, 전체적인 내용들을 공부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교육 현장과 직결된 내용으로 공부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립학교 면접 준비입니다. 학교에 따라서 이 면접과 함께 수업 실현을 보는 학교도 있는데요. 수업 실현에 대한 사항은 제가 공립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수업 실현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심층 면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사립학교 신청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차례 사립학교 면접을 봤었고요. 최근에 몇몇 지인분들이 사립학교 면접을 치르고 와서 저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것들, 그런 실제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립학교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사자성어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역지사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사자성어인데요. 그렇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그 사립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채용을 결정할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립학교는 한번 채용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2년 아니죠. 10년, 20년, 길게는 30년이 넘도록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채용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되면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싶으세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대학 때 학점이 높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을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 좋겠죠. 학점이 높은 사람 좋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학 때 학생회를 해서 리더십이 있었다거나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인성이 훌륭하다고 느껴진다거나 이런 분들을 저는 뽑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인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함께 오랜 기간 있고 싶은 사람, 사람이 너무 좋아서 저 사람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취업난에 정규직이 되겠다고 그렇게 악을 쓰고 덤비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학교를 너무 좋아하고 이 학교에 와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다고 해도 이 뉘앙스, 그런 티를 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티를 내셔야 돼요. 누군가 말했죠. 사랑은 표현할 때 더 빛나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 사립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티를 내십시오. 그 사랑을 티를 내고 표현하십시오. 뭐를 통해서? 바로 면접을 통해서요. 자, 지금부터 그 학교를 사랑하는, 그 학교를 좋아하는 티를 내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 중에 그 자기소개서에 교훈을 쓰는 거 말씀드렸죠, 그죠? 그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자기소개서에 쓰는 것도 괜찮고요. 이 교훈을 외워서 여러분들이 면접 답변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 교훈을 탁 말하면서 이 학교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제 교육관도 이러한데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학교에서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이 학교 사랑합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저의 경우 사립학교 면접에서 이 학교는 제 학부 시절부터 굉장히 관심 있었던 학교였다. 언젠가는 이 학교에서 꼭 일하고 싶은 그런 꿈을 꿨었다라고 했었는데요. 면접관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때 유의하셔야 하는 게 있어요. 학교가 개교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된 학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졸업한 지 한 3, 4년이 됐다면 이 이야기는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반드시 그런 팩트 체크는 하시고 여러분들의 사랑 표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이 있고 위에 시도교육청이 있죠. 즉 학교가 있으면 이 학교를 위해서 관리하는 상위 기관으로서 교육청이 있잖아요, 그죠? 사립학교도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법인이라는 개념인데요. 여러분들 학교 법인, 사회복지 법인 이런 내용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용어들. 바로 이 학교를 관리하는, 이 학교와 관련된 많은 일들을 수행하는 상위 기관인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 법인 하에 사립학교가 있는 거예요. 이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학교도 있고 다양한 기관들, 직업재활원, 어떤 센터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응시하고자 하는 학교라는 거죠. 즉 그 법인의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립학교 면접에 있어서 이 법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가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법인이 몇 년도에 설립이 되었으며 설립자는 누구이며 이 학교를 비롯해서 어떤 기관들, 아까 말씀드렸던 직업재활이나 센터나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법인이 이때까지 운영되어 오던 그 연역에서 특별한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빠삭하게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답변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연계해서 답변하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 그 법인이 특정 종교, 예를 들어 기독교 재단이라면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중에 괜찮은 문구들 한두 개는 외우시고요. 더 나아가서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의 담임 목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시고 가시면 좋겠죠. 실제로 제가 쳤던 사립학교 중에 한 군데는 실제로 그 법인의 산하기관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면접관으로 앉아 계신 분도 계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법인의 설립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설립자가 생존하는 경우는 그 학교의 이사장으로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면접을 치를 때 면접관으로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니까 막 떨리네요. 예, 이유 없이 막 면접장 가면 떨리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자이자 이사장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썼던 글이나 또는 그분이 어떤 자서전이나 책을 썼다거나 한다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가시면 굉장히 좋겠죠.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왜 법인을 만들었고, 그죠? 그리고 왜 학교를 짓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알고 가시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학교의 역사가 오래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오래된 학교 막 100년 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는 설립자가 살아 계시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다고 해서 설립자에 대한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설립자가 돌아가시면 그분의 자제분, 자녀분이나 또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손자나 손녀가 현 이사장으로 계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설립자에 대해서 좋게 말씀드린다는 건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될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설립자들의 법인 설립 이념, 또 학교를 세운 건학 이념들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은 사립학교 2차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설립자 그리고 이사장에 대한 공부는 사립학교 2차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아니라 감히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안에 학교가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학교가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산하기관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른 산하기관들의 어떤 설립 이념도 이 법인의 설립 이념과 다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의 설립 이념을 실현하는 또 다른 방법들로 다른 산하기관들에 대한 특징들, 그 산하기관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시고 가시면 좋겠죠. 시도교육청 시책 공부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이기도 한데요. 포털 사이트에 뉴스란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시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이름 또는 그 법인의 이름 아니면 설립자나 이사장의 이름을 딱 치고 뉴스란에 가보시면 최근에 어떤 교육 사업을 했는지, 최근에 어떤 복지 사업을 했는지 그런 뉴스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뉴스 기사를 보면 그 설립자나 이사장 또는 교장들이 이제 그 뉴스란의 마지막에 이 행사의 취지, 이 교육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한마디 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런 취지에서 학교가 운영되는구나, 법인이 운영되고 교육 행사를 진행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면 아주 여러분들께 좋은 소스가 될 것 같아요. 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유튜브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데요. 유튜브 검색란에 여러분들이 응시하고자 하는 학교 이름을 치고 뒤에 땡땡땡땡 학교 홍보 영상, 그죠? 땡땡땡 법인 홍보 영상 치게 되면 그 학교와 법인 홍보 영상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은평 대형학교 시험을 한번 쳤었는데 그러면서 그 엔젤스 헤이븐인가? 그 학교의 법인의 홍보 영상을 봤는데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영상도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그 영상을 보면서 이 법인과 이 학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 됐던 것 같아요. 꼭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립학교 면접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공립학교도 그렇죠. 공립학교도 기출문제를 분석하듯이 사립학교 면접 역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좋은데요. 제가 여러 번 치렀던 사립학교 면접에서 접했던 문제들, 그리고 최근에 사립학교 면접 시험을 치르고 와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신 지인분들의 정보를 종합해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묻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질문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질문과 그 답변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원 동기입니다.
이건 거의 모든 학교에서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공통 질문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왜 지원했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정해진 답이 없는 거죠. 왜 지원했는 건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니까. 하지만 그냥 지원했다, 그냥 와봤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학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이 법인과 이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이 학교에서 일하고 싶었었다. 이런 내용들을,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항, 바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질문을 받았던 게 기억나냐면 대학 성적 증명서를 냈었거든요. 제가 대학 3학년 1학기 때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학점이. 근데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뭐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 대학교 3학년 1학기 때는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은 건가? 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있었던 내용들을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최근에 어떤 분은 이력서에 어떤 경험들, 복지기관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때 경험을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이런 걸 말해보라 라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특이한 세차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이력서를 보니까 세차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데 이 자격증을 우리 학교에 와서 어떻게 활용할 생각인가 라는 질문도 받았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에서 존경하는 인물, 그리고 내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썼다면 그에 대한 질문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항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서류에 냈던 자료들을 이제 사립학교 면접을 치르기 전에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런 서류들을 공유하면서 어떤 질문이 나올 것 같은지 예상 질문도 한번 해달라고 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자기소개하기, 자기 장단점 말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은근히 이 내용도 사립학교 면접에서 많이 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어떤 교육적인 어떤 이상향을 품고 가고 있고 이 학교에서 해서 나의 포부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자기소개 해보라 그러면 사람들 잘 못하거든요. 저도 우물쭈물했던 경험이 있는데 딱 연습을 하셔야 돼요. 2분이면 2분, 3분이면 3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딱 제한해 놓고 이 시간 이내에 자기소개를 완벽하게 해내는, 깔끔하게 하는 것을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말하라는 질문도 꽤 많이 받았었는데요. 장점이야 그죠. 저는 이것도 잘합니다, 저것도 잘합니다, 저는 좋은 인재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 단점이 좀 문제예요. 단점은 실제로 단점을 말해버리면 내가 내 단점, 나의 아킬레스건을 공개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단점이 없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좀 손발이 오그라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단점 무언가를 말해야 되는데 이걸 잘 말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장점 같은 단점을 말하는 건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소개팅을 누가 해준다고 해요. 소개팅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굉장히 좋아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그럼 그 사람 단점 없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 단점이 더러워, 몸을 자꾸 끌고 라고 하거나 돈을 너무 낭비벽이 심해 이러거나, 그죠?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하고 술도 담배도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 만나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이렇게 진짜 단점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단점? 장점 같은 단점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장점 같은 단점인데요. 그 사람은 너무 착해. 너무 착해서 힘든 사람 있으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더라고 라고 한다거나, 그 사람은 너무 완벽주의야. 항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이 그게 단점이야 라고 한다는 거죠. 어때요? 단점 같으신가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런 분은 만나고 싶으신가요? 만나고 싶으실 거예요. 그죠? 이런 단점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립 면접에서 여러분들께 너의 단점을 말해보시오, 당신의 단점을 말해보시오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지나치게 업무에 있어서 완벽주의자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몸살에 걸리거나 몸이 아픈 적도 있었는데 그러한 저의 성향으로 인해서 지금의 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접하게 된 질문이 바로 선배 또는 동료 교사와 트러블이 생길 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그렇죠.
동료애, 그리고 협력, 배려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립학교에선 이런 질문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교육 철학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그분과 투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네,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이제 집단 지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 학교가, 이 법인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이바지하는 그런 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도 받게 되는데요. 혹시 더 좋은 기관에서 오라고 한다면 갈 것인가? 저 역시 그런 질문 받았었는데 저는 그렇게 답했던 것 같아요. 이 기관은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더 좋은 기관은 저에게 없습니다.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그 학교를 나오게 됐지만 어쨌든 면접 때는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갑자기 제가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이 학교 첫인상이 어땠는가? 또는 이 학교 홈페이지의 첫인상이 어땠는가? 첫인상을 물어봤는데 이때도 굳이 솔직하게 어떤 단점을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좋은 점 위주로 정말 보기 좋다. 여기서 내년에 일하고 있을 나의 모습이 상상하면 너무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도 생각나네요. 우리 학교에 교원으로 채용된다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건 뭔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이제 마음도 정규직이 됐으니 마음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쉬고 싶다라고 하시고 싶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다른 산하기관을 견학하면서 과연 이 법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다, 이런 답변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다양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죠. 또 다른 질문으로서 교사로서 남들보다 특출난 당신만의 능력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당신이 자신 있어 하는 분야,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점과도 좀 관련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고 제작하는 것에 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립학교 채용에 임할 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좋은 학교, 이 좋은 법인을 이제 예쁘게 사진도 찍고 영상도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말들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도 각자 자신 있어 하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 분야를 이 학교의 발전, 이 법인의 발전과 연계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모든 질문을 통틀어서 가장 기분 좋은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너 합격하면 어떻게 출퇴근할 건데?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정규직으로 채용될 당시 마지막으로 면접관으로부터 들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면접 준비 잘 하셔서 면접 때 여러분들의 포부, 이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희망들을 담아서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사립학교 채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공고문은 어디서 확인할 것이며,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필기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에서 포커스를 두어야 되는 사항들을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면접 문항들, 빈출 문항들과 그 답변들에 대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면접에서 중요한 건 말을 주저리 해서는 안 돼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 때 면접 연습을 하실 때 스탑워치로 시간을 제한해 놓고 답변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데요. 그러니까 40초면 40초, 1분이면 1분, 이 시간 이내에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답변하는 것이 연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동시에 답변을 하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들을 녹음하거나 녹화해서 끊임없이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피드백 해줄 수 있는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피드백을 받으셔서 좀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마지막 최종 합격이 여러분들 확인될 때 그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특수교육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